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의 핵심만 알려드리는 매직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2023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3년 근로장려금의 달라지는 전부터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을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심사 결과, 불복 청구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2023년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전세금, 차량 등의 재산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을 알려드립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복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입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 무관하며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 자격 요건입니다. 단독 가구의 총급여액 등은 2,200만 원까지입니다. 복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은 3,200만 원까지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은 3,8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업종의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만 고려하면 되니까 계산이 훨씬 쉽겠죠. 업종에 따른 조정률이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30%, 음식업은 45%, 숙박업은 60%입니다.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 등이 낮게 산정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복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의 전 구간에 걸쳐 10% 증액되었습니다. 재산 자격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23년에 1억에서 2.4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만약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만 지급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리고 재산은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도 참조하세요. 재산을 따질 때 부동산과 자동차와 전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에 곱하기 0.55를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분의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3년 6월입니다. 2022년 정기분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3년 9월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의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지급일은 2023년 12월입니다. 통상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지급까지 4개월이 소요됩니다. 2022년 귀속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10% 차감되기 때문에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 세대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와 직계 존속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자녀까지입니다. 한 세대당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표자 1명을 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대표자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의 세대를 분리해서 각자 조건을 충족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간편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1544에 9944로 아스 전화를 걸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안내문을 클릭하거나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로 자동 연결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별 자격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나 청년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 근로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알아볼까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무직자는 전년 소득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아쉽지만 신청이 불가합니다. 희망자 활근로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근로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서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되겠죠. 2023년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불복 청구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 등의 결과를 통보받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 청구를 하면 됩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 관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불복 청구를 하기 전에 스스로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대표적인 지급, 제외와 감액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해서 신청하면 지급이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이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는 감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직하게 신청해야겠죠.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 중과실이나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인 가구원과 소득과 재산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